요즘에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의 롤린이 역대급 역주행을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사례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19 백신 업계에서도 역주행을 기록하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못지않게 뒤늦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백신 제조국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러시아는 효능 좋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가장 뛰어난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한국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아니 잠깐 페페TV야, 무슨 한국이랑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쾌거래.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물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서로의 니즈에 따라 상부상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쾌거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러시아 백신이 임자를 제대로 만나서 위기에 빠진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명품 생산국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각오로 한국과의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 목표를 이뤄낸 브레이브걸스와 같이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모든 이들의 무관심 속에서 물백신 소리나 들으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한국과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러시아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코로나 백신계의 브레이브걸스, 러시아 백신이 나오는 족족 품절되며 완판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최초로 내놓았을 때만 해도 임상 시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며 냉담한 반응을 얻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백신을 원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채널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들에서는 스푸트니크 V가 해외에서 공급 요청이 쏟아진다며 백신 수출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정성을 보여가며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요청했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도 대기피 뽑고 기다리며 백신 수백만 회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슬로바키아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연합의 제약 규제 기관인 유럽의약품 안전청의 승인 검토 전 이미 20만 회분을 접종했습니다. 헝가리 또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EU가 러시아 백신을 도입한다면 크림반도 합병 등에 대한 제재로 수년간 EU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러시아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영TV 채널들은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서방 국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비시키며 백신 수출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채널1의 올가 스카베이에바 앵커는 스푸트니크는 계속해서 자신있게 유럽을 정복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백신 외교는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족에 직면했을 때 러시아가 나서 과학적 선진국이자 자애로운 강대국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5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은 그동안 쇠퇴하는 석유 사업에나 몰두하던 국가에서 최첨단 지식 강국으로 가치를 드높일 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이라며 조롱받던 스푸트니크의 입지는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더 랜싯에 실린 임상시험 결과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백신 효능이 92%에 달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냉동 보관이 필요 없어 유통이 쉬울 뿐만 아니라 값도 1회 접종 $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극적인 반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25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총리에 취임한 이유입니다. 그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 재임 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럽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EU 국가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는 EU가 블록 외부를 포함해 더 많은 용량의 백신을 구입하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EU 회원국에 스푸트니크 V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밝혔습니다. EU 외교관 회의에서 이탈리아 보건장관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해 백신을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효과가 있고 규제 당국이 안전하다고 확인한다면 국적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탈리아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주행 백신 스푸트니크 V 주문이 얼마나 밀린 것일까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는 구체적 백신 공급 물량에 대한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보고서를 통해 5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24억 회분 공급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6억 4,047만 명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백신 주문량이 24억 회분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과학 분석 회사인 에어피니티는 러시아가 약 3억 9,20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현존하는 백신 중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부는 스푸트니크 V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시험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수준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수준과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는 스푸트니크 V가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 수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의 알렉산드르 긴추부르크 소장은 출시 초기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백신이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고령층의 면역 체계가 덜하게 활동적이어서 그들이 조금 더 약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이 고령층에게도 잘 작동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기 위해 유전 물질을 운반하는 무해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푸트니크 V의 제작 과정이 복잡하다. 생산자들은 생물학적 성분으로 작업하는 것이 완제품의 품질 면에서 많은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쏟아지는 공급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생산량은 현재로선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야, 이거 한국이 만드니까 다르네. 앞으로도 한국에 생산을 몰빵하겠다며 기존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한국 코로스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에서의 생산 물량을 1억 5천 도즈에서 5억 도즈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 기간 또한 8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코로스는 대한민국 8개 업체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코로스를 중심으로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수앱지스,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휴메딕스 등의 기업과 안동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가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컨소시엄은 러시아 측에서 한국 코로스에게 다급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9일엔 러시아 국부펀드 실무진이 한국 코로스 춘천 공장을 방문했고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코로스는 이번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연간 6억 5천만 도즈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정부가 새롭게 개발한 새 코로나19 백신 역시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추마코프 연방과학연구소는 모스크바 파트너스 코퍼레이션과 코비박 위탁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추마코프 연방과학연구소가 코비박 위탁 생산을 의뢰하고 국내에서 코비박 제조를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모스크바 파트너스 코퍼레이션에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코비박 독점적 유통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MOU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계약의 체결에 따라 모스크바 파트너스 코퍼레이션은 백신 생산 설비를 갖춘 한국 바이오 기업과 위탁 생산을 협의하게 됩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러시아는 한국 등에서 백신을 생산해 올해 세계 인구의 10%를 마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러시아 외 7억 명의 세계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능력을 갖췄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손잡고 전세계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쓰는 동안 일본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나가와이어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이 감염자 2명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일본 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 산하 코로나19 대책분과회의 오미시게루 회장은 국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조만간 변이 바이러스가 주류가 될 것이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간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습니다. 브레이브걸스나 스푸트니크 V 백신이나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이잖아요. 18일 일본 축구협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한 실험 대상이며 도쿄올림픽을 위해 한일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뿐이라는 황당한 속셈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 대표팀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팀을 어떻게 관리하며 시뮬레이션 할 것인지가 기사화되었고 일본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우길기를 흔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극우 언론의 비아냥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이런 한일전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18일 일본 축구협회 스아라 키요타카 전무의 기자회견이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한일전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 경기는 도쿄올림픽을 위한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경기의 시뮬레이션은 다른 국제 경기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하라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은 일본 국민 여러분, 경기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건강, 안전, 안심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실시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일본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피하는 버블을 만들어 관리하겠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단절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한국과 시합을 하느냐는 반대 여론에 대해서 일본을 위해서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 라는 식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한일전 반대 여론은 확 줄어들었고 한국을 잘 이용하자 라는 식으로 바뀔 정도입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공개한 한일전 등 국제 A매치 대회에서의 C19 감염 관리 정책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비상사태 선언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국과 몽골, 아르헨티나 선수와 직원들의 입국이 일본 정부로부터 특례 조치로 인정받은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특례 조치는 도쿄올림픽 때 해외 선수단들을 관리하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이다. 한국 등 해외 선수단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해보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례 조치의 중요한 핵심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 선수단이 일본 선수단과 일본 국민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피하는 동선을 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선수들은 먼저 음성 검사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입국 전 72시간 내에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입국은 25일 경기 3일 전인 22일까지 입국을 하도록 합니다. 한국 대표 선수들은 19일에는 국내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검사서를 손에 들고 입국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다시 항원 검사를 합니다. 항원 검사는 입국 다음 날부터 경기 전날까지 매일 합니다. 매일 검사에서 음성 검사가 확인이 되어야만 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로 한국 선수는 격리 조치가 되며 경기를 치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경기 개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수단은 입국 후에 자유롭게 행동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한국의 대표 선수와 동반 입국자들이 사용하는 호텔의 숙박층과 식사공간, 사물함 등을 철저하게 분리하도록 합니다. 일본 국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합동 기자회견도 실시하는데 이 역시 미팅과 인터뷰를 일본 선수들과 기자들과 철저하게 분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단을 가둬놓고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이번 작전명을 버블 작전이라고 정한 것도 한국팀을 따로 묶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일전에 입국하는 한국 대표팀을 실험 대상으로 보면서 위생복을 입은 일본인들의 요구에 입을 벌려야 하고 철저하게 통제된 코스로만 다녀야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입국하는 한국팀을 상대할 도쿄올림픽 예행연습 봉사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 대표 선수단들도 해외파와 국내파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해외파들을 통해서 국내의 C19가 감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니다. 국내파와는 연습 경기만 함께하고 호텔과 식사 장소, 버스 이동 등까지 따로 나눠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짭니다. 해외파와 국내파의 마사지룸과 인터뷰룸도 구분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대면 소통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모두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본 축구협회의 기자회견은 즉시 일본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절대 반대한다는 여론이 80%라는 일본인들의 여론도 한국팀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라고 바뀔 정도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축구 국제경기 입국 제한 완화의 특례 실시는 도쿄올림픽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골적으로 한국팀 입국과 시합은 실험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산케이 신문도 도쿄올림픽 시뮬레이션으로 한일전을 개최한다는 의견에 일본 정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보도합니다. 풋볼 채널은 상대국의 입국은 일본 정부와 조정을 통해서 완전한 고립의 버블 작전으로 개최하기로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일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입국자들을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는 환경, 이른바 버블에 들어가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일부 극우 언론에서는 한일전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국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진행되는 한일전에 대해 한국인들의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한일전에 우길기가 휘날릴 수도 있다. 도쿄올림픽에 활용될 C19 시뮬레이션 대상이다 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반대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한일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일본의 속셈이 그런 줄 잘 알고 있으면서 한일전을 냉큼 받아들였다. 우길기를 흔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식의 비아냥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을 받아들일 정도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메고 있다고 비아냥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회담에서도 한일 관계의 회복을 부탁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일전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받아들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비아냥의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대표 선수들이 도쿄올림픽 대응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치욕을 당하면서 한일전을 수용한 것이 답답합니다. 일본 축구협회의 기자회견과 일본 언론의 어이없는 기사에 대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을 조롱하고 있어서 소개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 대표 선수들이 실험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한일전은 당장 때려치워야 합니다. 도대체 정말 무엇을 위해서 방사능과 C19가 넘쳐나는 일본에 대표 선수들을 보내는지 화가 납니다.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22일에 일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C19 검사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